안녕하세요. 팡팡 변호사 김태형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정법원에 근무하면서 봤었던 충격적 불륜의 장소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장소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놀라실 텐데요. 바로 집입니다. 제가 이제 수년간 가사재판을 하다 보면은 집에서 불륜행위, 외도, 애정행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외부의 시선을 피할 수도 있고 안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충격적인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 속 여성은 전업주부였는데 남편이 출근한 틈을 타 불륜 남성을 자기 집에 오게 합니다. 근데 그 집에는 3살밖에 안 된 어린 딸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성이 불륜 남성을 집에 데리고 왔을 때 그 안에서 이상한 애정행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보기에도 민망한 그런 애정행위를 하는 와중에 그 딸도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더 끔찍한 것은 애정행위를 핸드폰으로 촬영을 한 거예요. 촬영을 누가 했냐면은 그 불륜 남성이 했는데 그 여성은 자기가 촬영하는 거를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딸이 거기 나오는 것까지 다 허락을 한 거예요. 나중에 제가 그 사건 영상을 증거로 봤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두 사람의 알몸은 물론이고 그거를 물끄러미 지켜보는 그 3살밖에 안 된 딸의 모습까지 녹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나 충격이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어린 딸의 모습에 자기 엄마가 알몸으로 자기 남편도 아닌 외간 남자와 그렇게 이상한 행위를 하는 걸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게 사람들이 할 짓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욕구만 충족하는 동물들인 것 같아서 굉장히 수치심을 느꼈거든요. 나중에 그 불륜 남성이 그렇게 서로 애정행위를 했던 영상을 자기 컴퓨터에 추억으로 간직을 했는데 그 영상이 그 불륜 남성의 부인에 의해 발견되면서 이 사건은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찍혔던 영상들이 모두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이 돼서 저는 그 안에 찍혔던 두 사람의 알몸과 멀끄러미 지켜보던 그 어린아이의 모습에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필요한 경우에 치료나 케어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실제로 그런 성관계 모습을 아동에게 보여주는 것은 심각한 아동학대 범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연히 해서 두 사람 다 처벌받을 수 있고요.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때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심각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 아이가 나중에 성인으로 성장했을 때 제대로 된 이성관계를 맺지 못할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병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충격적인 불륜 장소는 바로 사무실입니다. 사내 연애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내 연애는 보통 미혼 남성 여성 간의 정상적인 사내 연애가 아니라 유부남, 유부녀 아니면 유부남, 미혼 여성 아니면 유부녀와 미혼 남성이 사내에서 애정행위를 하는 겁니다. 외도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처음에 불륜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메시지도 텔레그램으로 하고 만나는 장소도 항상 차 안이나 후미진 곳이나 남들의 시선이 전혀 안 닿는 곳에서 만나서 애정행위를 하다가 편해지고 익숙해지다 보면은 점점 더 자극적인 장소를 찾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내 불륜을 하면서 겁을 상실한 거죠. 잠깐 화장실로 올래? 아니면 잠깐 복도로 올래? 아니면은 다 퇴근한 다음에 그 사무실 안에서 그런 애정 행각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 심지어는 가장 충격적인 거는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부인데 부부 일방이 어떤 사람이랑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근데 3사람이 사무실에서 만나서 이렇게 하다가 그 불륜 피해자죠. 그 사람이 잠깐 화장실을 갔을 때 불륜 일방과 불륜 상대방이랑 키스를 한다든지 포옹을 한다든지 그러다가 또 불륜 피해자가 오면은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이렇게 지내는 경우를 보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바깥에서 만나서 그런 짓을 할 수도 있는데 불륜 피해자가 있을 때 그 행동을 할 때 도파민이 아주 엄청 많이 나오나 봐요. 꼭 그렇게 자극적인 걸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발견이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병입니다. 점점 더 스릴을 추구하는 상황이 되다가 결국에는 발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부정행위 외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하시지 마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캠핑을 가서 텐트 안에서 부정행위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실제 사건으로 접했던 사건인데요. 보통 이제 캠핑을 갈 때 아이들을 데리고 캠핑을 가게 됩니다. 이건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보통 남자들이 이제 캠핑을 많이 가거든요. 그렇게 갈 때 아이들을 데리고 캠핑을 가면서 불륜 여성을 나중에 그 캠핑장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캠핑을 다 마치고 나서 이쪽 텐트에서 아이들이 먼저 자게 되면은
그 불륜 여성이 옆 텐트에서 자고 있다가 불륜 남성을 불러갖고 애정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보통은 남편이나 아내가 혼자 아이들 데리고 캠핑을 간다 하면은 의심이 될 수도 있거든요. 혼자는 안 가고, 예를 들면 이제 남자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남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캠핑을 가는데 남자 후배나 친구랑 이렇게 같이 가서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멘트를 잘 해야 되거든요.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항상 부인한테 당신 진짜 일주일 동안 애 보느라고 뭐 너무 고생했고, 나 뭐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자기는 애랑만 시간 보냈잖아. 내가 주말에 애들 데리고 가서 신나게 놀고 올 테니까 자기는 주말에 푹 쉬어. 그러면은 오히려 불륜 피해자인 여성은 고마워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누구랑 가 이런 것도 가서 이제 카톡이나 사진으로 계속 보내요. 뭐 1시간, 2시간마다 이렇게 애들이랑 있고 또 후배랑 남자들끼리 이렇게 재밌게 보내고 있다. 이런 영상이나 사진을 계속 보내면은 불륜 피해자는 의심을 안 하게 되죠. 그리고 요즘에는 불륜 품앗이라고 해서 한번 내가 불륜할 때 도와주면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불륜을 할 때 같이 가서 거기서 이제 회식을 하거나 아니면 남자들끼리 뭔가 하는 것처럼 도와주는 형태를 많이 취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가정법원에서 제가 근무하면서 봤던 사건들 중에서 충격적 불륜의 장소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그래요.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 그 평온한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스릴을 추구하다 보면은 끝을 모르게 돼요. 점점 더 자극을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 자기 몸 상하고 가정 파괴되고 자기도 파멸되고 다 안 좋아지니까 절대 여러분, 다른 사람 만나고 싶으면 편안하게 이혼하고 만나세요. 굳이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 상처 주고 극도의 스릴을 추구하지 말고 옆에 계신 배우자 사랑하면서 오늘 하루 평온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